피디님, 그 산업기사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응시자격 확인 안 하고 그냥 바로 기사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치명적인 게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작 시험 보려고 하면 응시 조건이 안 돼가지고 공부한 거 다 날리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응시 조건에 대한 거를 확인을 안 하고 시작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력이나 경력이나 전공별로 어떻게 하면 응시 조건을 좀 빠르게 갖출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해가 쉽게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계시듯이 전문대에 내가 관련 학과로 들어가서 졸업을 하거나 혹은 졸업 예정 학년이거나 이 조건이 되면 산업기사를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관련 경력으로 해서 2년을 채우시면은 산업기사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기능사를 취득을 하고 나서 1년 정도를 경력을 쌓으면 산업기사를 볼 수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기간으로 보자 그러면 2년이 걸리잖아요. 경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고, 그래서 학력이든 경력이든 간에 2년 정도에 관련돼 있는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한 게 산업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기사 같은 경우에도 4년제 대학교를 관련 학과로 졸업하거나 졸업 학년이어야 되는 거고요.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고 이후에 뭐 경력을 추가로 채운다든지 완전히 경력만으로 해서 뭐 4년을 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을 4년 정도 채워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응시자격 자가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내가 다녔던 학교, 학과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경력사항이 있으면 입력을 해가지고 응시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결과를 받았을 때 제일 상단에 가능이라고 하나가 나오고 밑에 불가능이라고 뭐 여러 개가 나오더라도 한 가지만 가능으로 나오면 응시가 가능하신 거고요. 가능으로 나온 게 단 하나도 없다, 그냥 불가능만 쭉 나온다, 그러면 응시 조건이 안 되시는 건데요. 자가진단이 좀 간편한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 좀 생소하시다 보니까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응시 조건이 되는데 입력을 잘못해서 응시가 안 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인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1644-8000번으로 전화를 하면 고객센터에 연결이 되는데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큐넷에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은 다니셨던 학교에 관련 학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 관련 시험이면 전기공학, 전자 뭐 이런 쪽만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더 넓은 범위의 학과를 관련 학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신기한 예를 몇 가지를 든다 그러면 경영학과가 전기 관련 학과로 인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물리치료학과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폭이 넓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좀 생뚱맞은 학과인 것 같다, 난 좀 다른 일을 했던 것 같다 라고 하더라도 꼭 산업인력공단이나 큐넷을 통해서 응시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응시 조건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사실 학점은행제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간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단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느슨하게 준비를 해도 한 7개월 정도면 응시 조건을 갖출 수가 있고요. 내가 진짜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4개월 정도의 응시 조건을 갖추는 것도 가능해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게 진행한다고 해도 뭐 3년 압축해서 진행하겠다 그러면은 1년 반 정도에도 기사를 응시할 수 있는 응시 조건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고 교육원만 잘 선택을 하면 이수하기가 좀 쉬운 곳들이 많거든요. 대학 등록금과 비교를 했을 때도 5분의 1이나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응시 조건이 없는 분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 학점은행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추천을 하는 거죠. 학점은행제로 산업기사 응시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학점 기준으로 해서 41학점을 채우면 되거든요. 이게 왜 41학점이냐면 전문대에 2학년이 됐을 때부터 산업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학점은행제는 학년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학점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전문학사를 취득을 하려면 총 80학점이 필요하고 거기에 절반이 40학점이니까 40학점보다는 더 많은 학점을 취득을 해야 2학년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41학점 때부터 산업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1학점이라는 학점은 강의로 수강을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최대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42학점이어서 한 학기에 3개월 반 정도 되니까 두 학기를 연속으로 들었다라고 했을 때 7개월 정도의 강의를 다 수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4개월 만에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강의는 한 학기를 수강을 하고 나머지 한 학기에 해당하는 학점에 대한 거를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추가 학점을 채우게 되면 한 학기만 해도 41학점을 채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응시 조건을 갖춰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플러스 자격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고졸자분들은 0학점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총 채워야 하는 학점이 106학점이에요. 근데 이 106학점을 강의로만 다 취득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3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학점을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독학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는 3학기만 들으면서 나머지 학점들을 전부 다 추가 학점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단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사 응시 조건을 갖추시기보다는 일단은 41학점을 좀 가볍게 취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좀 단기간에 응시 조건 먼저 맞추시고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루트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나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공부를 할 계획이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기사로 진행을 하셔라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이점들이 많아요. 학점은행제에 관련 학과로 해서 학습자 등록이랑 학점 인정 신청만 하면 추가적인 학점을 취득할 필요 없이 원하는 산업기사 시험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전문대를 졸업을 하고 나면 80학점까지 학점은행제로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시험에 필요한 41학점 조건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학습자 등록이랑 학점 인정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볼 수 있는 산업기사 시험이 많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대신에 바로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분들보다는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80학점, 3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120학점까지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강의를 이수를 하면 바로 기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년제 졸업하신 분들은 106학점까지 필요한 학점이 26학점이잖아요. 그러면 강의로 한 학기 정도 수강을 하고 상시시험으로 있는 그런 자격증 같은 것들을 취득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기사 응시 조건을 좀 맞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2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학점은행제를 바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졸업을 한 해에 바로 응시 조건 준비를 해서 그 해가 가기 전에 기사를 취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가 있든 전문대를 졸업했든 간에 경력을 채워가지고 응시 조건이 생기면 이후에 기사를 취득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졸업해서 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그 기사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있다 하는 분들은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기사를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3년제 대학교는 120학점까지 인정이 되는데 왜 강의를 한 학기 더 수강을 해야 되냐, 응시 조건은 106학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산업인력공단의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받은 학점이 18학점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18학점은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외의 학점을 얘기하거든요. 강의로 수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격증이나 독학사로도 이 18학점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학점 조건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행제 입장에서는 과정을 마무리하신 분들이거든요. 학교에서 이수했었던 학점을 뭐 끌어온다든지 이거에다가 더해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은 학력이 높은데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학점은행제에서 타전공 학위 과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관련 학과의 전공 학점만 취득을 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게 되면 36학점만 취득을 해도 전문학사를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4년제 학위가 필요하다, 기사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48학점만 취득을 하면 관련 4년제 학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이 훨씬 좀 수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존보다 훨씬 더 적은 학점으로 빠르게 관련 자격증 응시 조건을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기사나 기사를 준비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산업기사랑 기사는 회차마다 시험 난이도가 좀 편차가 큰 편이거든요. 보통 1회차가 쉬워요. 2회차가 어렵고요. 3회차가 쉬운 편이에요. 꼭 맞는 건 아닌 게 1회차가 뭐 어렵고 2회차가 쉽고 뭐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응시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날지 모르니까 시험 난이도를 좀 유동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회차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하고 합격률이 뭐 80%가 나왔다. 그럼 너무 높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난이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2회차에 좀 많이 어렵게 내는 거죠. 2회차에 또 합격률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3회차에 조금 난이도를 완화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차가 있어서 웬만하면 내가 1회차부터 시험을 볼 수 있게 계획을 잡으시는 게 자격증을 취득할 확률이 좀 높아질 수가 있다.
학점은행제로 응시 조건 갖추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시작하는 일정도 다 다르고요. 추가 학점을 취득을 해서 응시 조건을 갖췄냐 아니면 강의로만 진행을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개개인이 다 진행 과정이라든지 진행 기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놓쳐가지고 학점은 다 따놨는데 시험을 못 보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내가 1회차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12월이나 1월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1월 달에 학점을 모두 등록을 해놓고 응시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로 필기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2회차 시험을 보고 싶다라 그러면 4월까지는 학점은행제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런 일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점은행제 강의로 뭔가를 공부하고 이러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시험을 볼 거니까 전기공학 과목으로 수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수하기 쉬운 교양 과목이나 더 난이도가 수월한 전공을 선택을 해서 학점은 취득을 하시고 자격증 공부 시간을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교육원을 선택을 하실 때도 꼭 이수 난이도가 수월한 곳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가 좀 수월한 교육원에서 신청을 해서 하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다가 상담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응시하기가 쉬운 교육원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